지금 쭉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성숙하고 또 용감했던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조현선 변호사님, 바로 전날 조현선 변호사님도 혹시 응원봉 흔드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방송 출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네. 항상 응원봉을 들고 네.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함께하는 시민들 중에 한 네. 명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이번 그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과거 어떠한 집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구호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집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민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경쾌하다시피 할 정도로 네. 본인들의 주장을 스스럼없이 밝혀주고 그 층도 굉장히 다변화되었습니다.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젊은 층들, 사실 요즘 정치를 외면하는 젊은이들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집회장에 함께했다. 그리고 뜻을 같이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탄핵이 이루어지고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 문화가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했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랬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숙한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계엄군도 46년 전, 47년 전의 계엄군과는 좀 많이 달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민 여러분, 시공칠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네. 당시 707 단장 울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갑자기 아침에 이 거리에서 해서 저희도 막 급하게 현장을 물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 기사를 좀 볼까요? 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을 안 따르려고 생수를 사는 등 시간을 끌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 의원님. 사실 박 의원님은 직접 사실 현장에서 마주했었던 이 계엄군이었을 텐데 혹시 이런 상황 좀 직접 느끼셨습니까? 제가 국회 진입할 때는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좀 빨리 도착한 편이었기 때문에 네. 직접 보지를 못했고 또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계엄군의 소식들도 전원과 그 보도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마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계엄군들이 그 국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아까 저랑 함께 국회 들어가려고 했다 제지당했던 보좌관이 나중에 경찰이 뚫어주는 바람에 일단 같이 저와 함께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계엄군을 막다가 뭐 부상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뭐 상처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좌진들의 힘으로 막아냈던 걸 보면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에 임했던 이런 분명한 그 역할도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소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점은 강조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이 일부 군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국회로 가라고 해서 북한군 혹은 간첩이 국회로 왔나 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기도 했었죠. 이게 참 말씀처럼 이 군인들이 만약에 계엄군이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야말로 밀고 막 들어가지 못할 바가 아니었을 텐데 군에서도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좀 임한 바가 분명히 있었다. 그건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송영훈 변호사님 아픈 부분입니다. 근데 군은 복종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몇몇 사령관들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군 전체가 약간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굴절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국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무슨 헌법 존중 TF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행정기관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군경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계엄 가담자를 색출해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비상계엄이 끝난 지가 이제 만 1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계엄에 아주 그 중대하게 가담한 사람들은 이미 다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휘하 장교들은 사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출동하거나 가담하게 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까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군에 대한 숙청, 나아가서는 속가내기, 줄 세우기, 길들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도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란 혐의로 이미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좀 험악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험악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 모습도 잠깐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실까요?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오늘의 시대 정신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이 정권은 끝까지 내란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네, 계엄 1년. 그 뒤로 우리한테 남은 건 서로에 대한 반목이나 질시나 이런 부분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사실 그동안 자꾸 이게 이루어졌었던 게 어쩔 수 없이 이 내란 누구의 책임인 거냐, 누가 가담을 했느냐 여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이 볼까요? 현직 대통령 첫 체포 구속이 있었고요. 총리, 장관, 육군 참모총장 등등등 해서 25명이 지금 재판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내란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 정부의 인사들 지금 이미 상당하다라는 거죠.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그 외에 군인 출신도 16명이나 되고요. 경찰 4명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수사 중인 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등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지금 이미 다 지난 건데 이제 TF까지 해서 색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균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직도 지금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지금 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보면은 사법부의 너무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문제가 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재판 너무 지연됐던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그 이진관 재판부는 그래도 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내란의 책임자들이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것은 뭔가 사법부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할 생각이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인적인 그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는 뭔가 제도적인 변화를 정치권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추경호 의원 오늘 아침에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가 한덕수, 박성재 또 추경호 같은 분들이 불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법부는 누구를 구속을 하려고 구속제도를 놔두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그 영장심사제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구속영장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는 법안, 그리고 시민법관이 함께 영장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그런 그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조금 빨리 추진하자고 이 부분을 한번 저는 뭐 당내에 한번 주장을 해볼
지금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뭐 1년 동안 내내 무슨 뭐 내란몰이 한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1년 내내라기보다는 사법부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니까 이게 자꾸 늘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지 1년 내내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윤석열만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해야 하고 휴가 기간을 다 즐겨야 하고 또 골석 재판을 10번씩이나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지 이거 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직위원 대법원장이 아니 직위원이란다. 직위원 판사가 그러는 데에는 네. 조일의 대법원장의 이런 그 잘못된 심성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요거 짧게 송 변호사님. 일단 대법원장의 의중과 1심 1선 재판부의 진행은 무관하죠. 그걸 오히려 대법원장이 간섭한다면 그게 2018년에 크게 문제가 됐던 이른바 사법농단처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1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간의 오해가 좀 있는데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들이 있고 그 재판들을 통틀어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공판기일이 열리고 있고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팩트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저희가 들어봐도 이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지금 박균택 의원님은 지금 현재 사법부가 미진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쭉쭉 좀 안 나가고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어쨌든 이런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영원히 라는 표현을 썼죠.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한 얘기가 통합의 문을 또 활짝 열어 젖혀야 된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죠. 오늘 조간신문 세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극단화된 팬덤 정치 계엄무절정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네. 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보시죠. 중앙일보 1면입니다. 상처를 딛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를 오늘 1면으로 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박균택 의원님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통합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하려면 적정선이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네. 통합과 미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죄를 할 것은 하고 상처를 숨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드러내놓고 치료를 하고 가야겠죠. 드러낼 부분은 드러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네. 그리고 어떤 봉합의 길로 가야지 무작정 덮어두고 묵인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곪고 괴사가 되는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건 분명히 국민들 보기에도 눈이 국민의 시각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책임자고 누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래의 방향은 통합과 미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 다 연결해 보면 다 이해가 가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박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처럼 일단 하고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때문에 이 단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뭐 기소, 재판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TF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딛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화합의 방편으로도 지금 현재 뭔가 구상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그 특검과 네. 그리고 사법부에 그리고 정치권에 이런 그 단죄의 문제는 맡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뭐 모든 부분을 외교, 안보 또 그리고 경제, 민생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특검과 사법부가 하는 일이 어떤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골문 상처를 드러내는 네. 단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통합과 민생과 어떤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역할 분담으로 지금 화합과 치유가 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사실 계엄 이후에 아까 저 영상으로 살짝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오늘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계엄 2주년이다라는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말씀처럼 치유가 되고 화합의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